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여튼 나중에 좀 썸머리는 해드리고, 속성으로 할 거예요. 속성으로. 아주 중요한 서너 가지 기법을 오늘 리뷰를 해드리는 건데, 요새 넷플릭스 영화에도 보면 숏 버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한꺼번에 몰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서너 가지 기법에 대한 내용도 숏 버전으로 할게요. 근데 이 로짓 회귀는 굉장히 중요해서 이걸 잠깐 다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짓 회귀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개념적으로 이게 굉장히 혼돈을 길이가 또 떨어져. 그런데 어, 조금만 지난 시간에 그냥 설명하다가 말았는데요.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선형 로짓 회귀 분석법이거든요. 이거는 뭐가 다르냐 하면은 그 전에 배운 선형 회귀 분석법에 로짓이란 말이 하나 더 들어간 거잖아요. 영어로도 똑같아요. linear regression인데 linear logistic regression이라고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형 회귀는 그냥 직선이잖아. 혈압, 혈당 이런 것들이 이제 종속 변수잖아요. 그래서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을 보는 거지. y = a 플러스 bx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로지스트도 똑같아요. 똑같은 접근 방법이고 끝에 모든 분석 방법이 똑같은데 단지 하나 차이가 있는 게 뭐예요? y 값이 이거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살았다 죽었다 재발됐다 안 됐다 환자다 아니다 이런 변수가 y 변수거든. 그거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빨리 오늘 지나갈 건데 조금 뒤로 가면은 요런 그림이 나와요. 요런 그림이 뭐냐면은 이 로짓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0 아니면 1이에요. 그죠? 사건이 발생됐다 안 됐다지 혈압처럼 153이고 혈당처럼 118이고 이런 숫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항적인 사건을 놓고 이거를 어떤 지금 회귀 분석에서 해듯이 이런저런 통계적인 접근을 하려면은 어떤 변환을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로짓 변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로짓 변환이라는 게 로짓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런 P 값을 P가 이게 뭐냐면 어떤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거든요. 1-P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인데 발생할 확률과 발생하지 않은 확률을 B로 나눠 가지고 앞에 로그를 씌워주면은 기가 막힌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로짓 P라고 하는 값은 Y = 로짓 P가 되죠. 이제 로짓 P를 Y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그 Y는 A 플러스 BX 형태로 표시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가지고 시그모이드 다음에 있는 그림이 아마 그림이 없구나. 시그모이드 모양을 그려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로짓 P로 변환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썼던 모든 방법을 여기다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로짓 P = Y라고 그러고 알파, 베타, 그죠? A 플러스 BX의 그 회귀 개수만 추정해내면 되는 거죠. 회귀 분석에서처럼 이것도 추정을 하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은 넘어갑니다. 쭉 해서 넘어가서 이론적인 내용들인데. 근데 문제는 그 알파, 베타를 어떻게 추정하느냐 이거예요. 회귀 분석 때는 그걸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요? 최소 자승법이라는 걸 가지고 하거든요. 어? 그래서 A, 그 A 플러스 BX의 그 거리, 에러가 생기는 거리를 마이너스 된 거리를 제곱의 합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값이 최소가 되는 값이 A가 B가 되는 거거든요. 미분한다고 그랬잖아. 최소 자승법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이 로지스틱 모델에서는 최소 자승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의 likelihood라는 거를 써요. 이게 좀 들어보셨을 분 계실 거예요. likelihood라는 거. 그 앞에 로그를 씌운 건 log likelihood라고 그래요. log likelihood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건 로지스틱 리그레션 때 쓰는 용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실제로 많이 텍스트북이나 쓰이는 말은 maximum likelihood estimate, ML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에스티메이트의 베타나 알파 값을 직접 구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구한 방법이냐? MLE, likelihood 방법에 의해서 최대 우도치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한 값이다. 이게 뭐 iterative weighted least square method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건데 뭐 몰라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이거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근데 그렇게도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얘기가 써 있는 거고, 그렇게 모수가 추정되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뭘 해요? 똑같이 최종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돼. 베스트 핏 모델을 또 찾아 들어가는 또 고난에 찬 행군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최종 모델을 만들어서 파이널 모델을 내가 잡았다 할 때는 가설 검증을 또 해줘요. 가설 검증이 되면은 또 모수 추정도 해야 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더 다른 모델을 찾아 들어가는 이 험난한 길을 또 가야 되는 게 모든 모델 작업에서, 모든 이런 다중 회귀 모델에서는 이런 작업을 거쳐야 되고, 오늘도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 부분은 잠깐 넘어가도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일들이에요. 이게 리그레션 때도 그렇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컴퓨터에 맡기기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무슨 일들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 뭐 이게 천만삭 분만시 연령, 어떤 변수도 좋아요. 연령이라고 그래요. 연령. 그럼 연령이라는 변수를 연속 변수죠. 뭐 15, 16, 17, 18, 59, 90 이렇게 연속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회귀 분석할 때는 그냥 그 독립 변수에 넣는 거죠. 종속 변수는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독립 변수에 연령, 그러면 연령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실제로 많은 분석에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만 연령을 카테고리를 써요. 그렇죠? 뭐 10대, 20대, 30대로 자르기도 하고 15에서 39, 45에서 59, 뭐 해경 중심으로 49세 전, 49세 후,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제이션을 하거든요. 그럴 때 아주 조심해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특히 리그레션 때는, 내가 지난주 잠깐 얘기했는데, 일반 리그레션 때도 그렇고 이제 로직 리그레션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카테고리를 해놓고 코딩을 1, 2, 3 이렇게 주잖아요. 컴퓨터는 어떻게 알아들어? 연속 변수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가르쳐 줘야 돼. 얘는 이 NFTP라는 변수는 1, 2, 3으로 코딩되어 있는데 이거는 연속 변수가 아니다. 그거를 용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막 컴퓨터에서마다 조금 다르고 책마다 다른데 더미라고 그래요. 더미. 그러니까 더미화 시킨 변수다. 혹은 뭐 더미란 말도 쓰고 뭐 인디케이터 베리어블 혹은 디자인 베리어블,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거를 명칭 척도나 순위 척도 같은 걸 더미화 시킨 변수라고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에러가 나는 거예요. 컴퓨터를 제대로 이제 결과를 해석하지 못해. 더미를 만들어주면 무슨 뜻이 되냐면은 1, 2, 3인데 이걸 더미화를 시키는 건 프로그램마다 달라요. 로지스틱 때는 또 쓰는 방법이 있고, 또 그 방법은 지금 소개 안 하겠지만 더미화 시키면 무슨 뜻이 되냐면은 가장 적은 숫자를 보통 레퍼런스 레벨로 해요. 베이스라인으로 정해요. 그래서 1에 비해서 2의 리스크를, 2의 익스포저를 가지는 사람이 가지는 리스크예요. 몇 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에 비해서 3의 담배를 3만큼 피는 카테고리가 가지는 리스크예요. 그렇게 해줘야 제대로 된 표현이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컴퓨터에서 반드시 지정해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왕왕 실수한다 이런 뜻이죠. 그 얘기 잠깐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 핏 모델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GFR하고 크레아티닌 레벨 기억나죠? 뭐 이렇게 곡선으로 가니까 좋아지잖아. 그때 기준이 뭐였냐면 베스트 핏 모델, 이 모델보다 이 모델이 좋다 하는 거를 보통 굿네스 핏, 그러니까 카이 스퀘어 가지고 많이 하고 F 테스트 가지고도 하고, 그때 예제는 F로 이렇게 해드리는 걸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죠?
이 로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베스트 핏을 찾아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쓰는 것에 여기 굿네스 핏이 있죠. 예. 굿네스 핏은 뭐 만병통치. 어떤 모델이나 굿네스 핏, 카이스퀘어를 기본으로 하는 이거 카이스퀘어 공식이거든요. 굿네스 핏을 이용해서 베스트 모델을 찾아 들어가세요. 굿네스 핏이 좋은 모델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는데 LR 스태티스틱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LR이 likelihood, log likelihood, likelihood ratio statistic. LR은 likelihood ratio, log likelihood over log likelihood인데 이게 아주 강력한 스태티스틱과 아마 조금 위력을 뭐 좀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로지스틱 경우에는 리그레션, 일반 회계 분석과 마찬가지로 더 좋은 모델을 찾아 들어가시라 이거예요. 방법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가지고 얼마든지 해요. LR 테스트, likelihood ratio 테스트 가지고 얼마나 임프루브 되는지 이런 걸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또 실수할 수 있을 만한 멀티 모델에서 실수 잘하는 내용들 중에 뭐 몇 가지가 있는데 프로 로지스틱은 세스의 용어예요. 세스에서 로지스틱을 수행하라는 용어인데 프로그램마다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아마 느끼신 분들, 진짜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여러분들 애간장을 닳게 하는, 끓게 하는 결손 자료라는 거 있죠. 그죠? 미싱. 이것만 가지고 한 며칠 얘기해도 할 얘기가 많아요. 예. 결손 자료가 미싱 베리어블이 반드시 태어나죠. 미싱 옵서베이션이 반드시 생겨나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따 좀 해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하나는 모든 독립 변수에는 미싱이 없어야 된다. 미싱이 없는 변수, 데이터셋, 두부 모판 같은 깨끗한 로 데이터 셋을 만드셔야 돼요. 하나라도 있으면 그 데이터는 날아갑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들고 공을 들여서 환자 케이스 하나를 모았는데 변수가 10개인데 그중에 9번째 변수에 미싱으로 처리되면 그 옵서베이션은 날아가요. 이만큼 미싱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꼭 유념하셔야 하는 게 0, 1 코딩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건 프로시저마다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대조군을 0, 환자군을 1. 응? 그 이항분포 따르는 에서 보통은 낮은 거를 0, 높은 거를 1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것도 이 세스에서는 이것 때문에 뭐 실수 왕왕하는 사람이 무지 많아요. 오더이크루 데이터라는 옵션을 주지 않으면은 얘는 잘못 읽어요. 컴퓨터는. 그래서 그러니까 환자군과 대조군 혹은 뭐 질병 발생군, 비발생군이 순서가 바뀌어 버려요. 나중에 폭스 리그레션 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게 아웃컴 베리어블의 숫자를 뭘로 0일이나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나 상관없어요. 이건 순서가 매겨지면 되는데 그때 0, 1로 할 거냐 1, 0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대조군은 1로 하고 환자군은 0으로 하냐 그러면은 리스크가 완전히 뒤바뀌어요. 그죠? 근데 그건 아는 건 아는 건데 모르는 경우에는 넘어가기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범주형 자료, 조금 아까 얘기했던 카테고리컬 데이터는 반드시 이거야말로 반드시입니다. 인디케이터 베리어블, 더미 베리어블로 만들어라. 그걸 안 하면은 낭패 본다. 예, 완전 잘못된 일들을 한다.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을 여기서 또 한 번 강조를 해요. 그래서 로지스틱 결과들을 이렇게 뭐 세스 돌린 결과들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다른 것들하고 비슷해요. 근데 로지스틱 프로시저 여기 보면 Analyze Maximum Likelihood Estimate MLE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컴퓨터가 로지스틱 옵션을 시키면은 MLE로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나머지 보는 거는 리그레션 때 본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인터셉트가 뭐죠? 절편이에요. 절편. 그러니까 y 콜 a 플러스 bx인데 절편, 그다음에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이런 뜻이죠. 첫 번째 변수 인터셉트의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0.08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NAG2는 어떤 변수? 여기 바로 베타 값들이에요. 네? 근데 이 베타 값들은 이제 나중에 로지스틱 모델에서 나온 베타 값은
로그 값을 씌우고 들어간 값이에요. 이거는 로그 스케일에서의 0.08이에요. 이놈을 다시 인버전을 시켜줘야 돼요. 뭘로? 일반 스케일로. 엑스포넨시에이트를 해줘야 돼요. 익스포넨셜 괄호 열고 0.08 괄호 닫고를 해줘야 진정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알파 값이 나와요. A가 나오죠. 그런 것들을 물론 컴퓨터가 다 해결을 해줘요. 스탠다드 에러, 그 베타가 만들어지고 이게 기울기입니다. 그 곡선에 모델에. 그리고 스탠다드 에러 뽑고 왈트 스태티스틱이라는 게 나와요. 왈트 그다음에 p-value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왈트는 카이스퀘어 값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한 어떤 변수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쓸 때 왈트를 쓰기도 하고 LR를 쓰기도 하고 스코어 테스트한 걸 쓰기도 하고 이래요. 여러분 골라 쓰시면 돼요. 좋기로는 LR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잠깐 소개를 했는데 이제 이런 예를 들어 아까 모델을 그대로 쓰면은 0.08이 인터셉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로짓 P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로짓 P 있고 0.08 플러스 0.1237 어떤 변수 플러스 0.02 어떤 변수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값들을 전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익스포넨시에이트를 해줘야 돼요. 0.08 예를 들어 4.09 내가 관심 있는 변수가 NNBF라는 변수인데 마이너스 0.4069잖아요. 요 값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디멘션을 몰라. 근데 요 놈을 익스포넨시에이트 해주면 0.6657이 나오거든요. 0.6657이 이제 우리가 아는 리스크가 질병 발생 없다는 거에 비해서 어떤 팩터를 가진 사람의 리스크가 0.6657배 낮다라는 뜻이에요. 이 로지스틱 모델에서는. 그래서 이건 낮은 거고 이 놈은 1.23배 높다. 1.43배 높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디멘션으로 가려면은 로지스틱 모델에서는 반드시 컴퓨터가 베타가 계산해준 베타를 익스포넨시에이트 해주라. 지수화 다시 시켜줘야 우리가 아는 디멘션으로 돌아와요. 이건 물론 컴퓨터가 계산해줘요. 근데 이걸 또 실수해가지고서 이제 마이너스 0.4라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는 거죠. 로지스틱에서는. 궁극적으로 이 논문에 제가 했었던 그 논문 얘기입니다. 모유를 수유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1일 때에 비해서 수유한 여성 2위가 가지는 리스크 리덕션이 0.6657배 낮더라. 이렇게 논문에 디스크라이브 해주는 거죠. 0.6657은 엑스포넨시를 해줬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이죠. 신뢰 구간. 항상 리그레션 때도 마찬가지인데 모수가 하나 추정되면은 신뢰 구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신뢰 구간도 물론 컴퓨터가 계산해주고 95%.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식을 보면 엑스포넨셜 괄호 열고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GR 2분의 알파 곱하기 스탠다드 에러 베타 이렇게 계산돼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타 값에다가 엑스포넨셜을 해줘야 95% 신뢰 구간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데이터, 지금 우리 이 데이터를 보면은 요게 익스포넨셜을 해주니까 어떻게 돼? 0.40에서 1.10이라는 값이 나. 요게 95% 신뢰 구간이에요. 뭐에? 0.667이라고 하는 변수의 95% 신뢰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석할까?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쉬운 거는 p-value죠. 그죠? p-value는 가설 검정을 하는 경우죠. p-value는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이 강의 초창기에 제가 그 얘기를 했고 오늘 잠깐 보여드리는데 정성적인 방법은 all one 아니에요. p-value 0.05 기준으로 봤을 때 신뢰구가 아니라 기각력을 0.05라고 했을 때 있다 없다. 기각된다 채택된다. 그죠?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뭐 안 되면은 실망하고 되면은 좋아하고 이러는 거죠. 한데 신뢰 구간으로 표현을 하면은 의미가 상당히 달라져요. 우선 첫 번째 있는 거는 여기서 있는 것처럼 어디 써 있죠. 구간 1을 포함하지 않으면은 p-value 0.05보다 작다라는 결과가 같다. 1을 벗어나 있으면은 1로부터 이렇게 벗어나 있으면은 p-value가 0.05보다 작다라는 의미와 똑같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거 플러스 어느 정도로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0.4에서
1.1이잖아. 1을 살짝 거치고 있죠. 그죠? 조금만 무슨 노력을 하면은 여기 1.0에는 0.5로 이렇게 시프트 될 것 같아. 그 말은 이놈이 지금 우리 인체 내에서 뭐 상당히 프로텍티브한 쪽으로 질병을 리스크를 1 이하로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성에 도달하지 못할 뿐이지 실내 구간을 보건 데는 틀림없이 이런 방향이 있고 이거 무슨 다른 추가적인 뭐 노력을 하면 가능하겠다.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인포머티브한 결과예요. 그래서 해석을 아주 자유스럽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제 전문의 제 논문의 80, 90%는 실내 구간 가지고 표시를 해요. P-밸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뜻이 있어서 그런 거지. 이게 계산은 뭐 컴퓨터가 이렇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실내 구간 뭐 그죠? 왈트의 실내 구간, 무슨 라이클리후드의 실내 구간 다 만들어줘요. 굉장히 친절하게 0.48에서 뭐 2.65 이렇게. 그 다음에 가설 검정을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로지스틱에서는 LR 테스트. 여기 보시면 가장 검정력이 좋은 검정법이다. 아주 파워풀해요. 제가 써봐도 그렇고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웬만하게 차이가 잘 나오고 말고 뭐 이런 것들 경우 이 경우로 하면은 근데 이 방법은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책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왈트라는 거는 그거보다는 검정력이 좀 낮아요. 난 심플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뭐 베타 나누기 스탠다드 에러 가지고 정지분포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방법인데 이거 이제 카이스케어 가지고 했네 이 경우에는. 근데 별로 저는 안 좋아하는데 뭐 컴퓨터 결과에서 항상 제시해 주니까 그래서 어떤 변수에 로지스틱 모델에서 어떤 변수가 유의하냐 안 하냐 보는 방법에는 가설 검정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뭘로 LR 테스트나 왈트 테스트 혹은 스코어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을 해요. 또 그것보다 구간 추정으로 보는 방법이 있다. 훨씬 해석이 좀 플렉서블하다 이런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고 그다음에 이 순위 변수가 뭐 이제 제 주특기는 이겁니다 사실. 제 논문도 순위 변수로 승부를 걸었던 거고 그걸로 모유 수위가 이렇게 커빌리니하게 떨어진다는 걸 이걸로 증명했거든요. 근데 뭐 이건 할 수가 없고 저도 논문을 하나 썼어. 이 오디널 베리어블 테스트 통계 논문. 그래서 이거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뭐에 쓰느냐 이게 굉장히 뭐 재미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에 쓰느냐 하면은 마지막에 논문 이거죠. 뭐 이 논문이 파이널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린 적으로 제 논문에 이제 그 파이널 마지막 주요 왜 엄마 젖을 먹이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뭐 1 내지 3개월 먹은 여성이 0.74배로 위험이 감소되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요게 지난번 보여드렸던 데이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직선적으로 떨어지는 거거든. 직선으로 떨어지는 거를 카이스케어 트렌드라는 방법이 이제 지금 순위 경향 분석법인데 그렇게 했더니 4.07 자유도가 1 그래서 다행스럽게 p-밸류가 0.05보다 작은데 여기에 이제 한술 더 떠서 나는 이거를 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줘가지고 피팅을 했더니 훨씬 더 좋아지고 그 숫자가 어디 있을 거예요? 맞든 저 뒤에 어디 있어요? 자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숫자가 사실 저를 좀 유명하게 만들었고 제가 이렇게 유명한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을 얻은 거죠. 이게 이렇게 쓰면 되는 거구나. 내 데이터에서 이게 딱 증명이 되고 국제사회에다 알렸더니 인정을 해주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된 건데 이게 바로 중요한 카이스케어 트렌드입니다. Adjusted odds ratio. 요거는 요게 in linear logistic 모델인데 실제 그 다음 모델은 log linear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있는데. 자,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이제 중요한 것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해기 분석에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얘기는 이미 여러 번 했던 것들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건 다 교과서적인 얘기니까 빼고 이 결손 자료를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그리고 결손 자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를 코딩을 하거나
아니면 코딩한 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어느 것도 믿지 마세요. 뭐 사실 이 미싱 때문에 이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제 대학원생들일 때는 제가 논문을 다시 다 뒤져요. 미싱 처리 때문에. 근데 미싱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뭐 엑셀에서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직접 입력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미싱이라는 게 뭐예요? 그 해당 항목이 그 사람한테서는 관찰되지 않은 거거든. 그럼 뭘로 코딩을 해요? 뭘로 해요? 9? 그래서 중요합니다. 0과 9와 미싱은 전혀 달라요. 0은 해당 없으면 해당 없음. 남자인데 에이즈 메나키를 물어봐. 그 해당 없죠. 그죠? 네, 그런 걸 해당 없음이라고. 근데 여자인데 에이즈 메나키가 없어. 그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 언노운이에요. 언노운. 구루 코딩돼요, 보통. 그 해당 없음과 이 언노운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네. 해당 없음은 분모에서부터 빠지는 값이고, 구는 분명히 대상이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뜻이고. 근데 그 구도 아니고 거기다가 그냥 이 missing은 보통 dot로 처리해. 마침표 있잖아요. period로. dot를 가지고 보통 컴퓨터에서 입력을 그렇게 해요. 그 dot로 딱 dot으로 표시가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변수가 10개 있는데 모델을 호락 돌려버리면은 하나라도 10개 중에 하나라도 미싱이 다트가 있는 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빼버려요. 100명의 데이터를 갖고 훅 돌렸는데 10명밖에 없어 데이터가. 넘버 없어. 왜? 미싱들이 중간에 있는 건 다 빠지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 미치는 거죠. 그죠? 데이터가 희귀한 질환일 경우에 또 뭐 지금 20명 겨우 모았는데 돌렸더니 5명 남고 이러는 얘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정말 책에도 안 나와. 이건 제 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써놓은 책이. 몇 가지, 제가 그동안에 고민하고 뭐 생각해보고 또 문헌 보고 했던 거에는 되게 이런 방법들을 써요. 그 중에 하나가 인터폴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료에서 어떻게든지 메꿔 넣으라 이거죠. 어떻게든지 메꿔 넣으세요. 정 못 메꿔 넣겠으면 그때 날린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근데 가짜로 넣는데 이런 원칙으로 넣으시라 이런 얘기죠. 그중에 첫 번째는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료 내에서 예측되는 중앙값 1, 2, 3, 4 보통 뭐 음주량 그러면 뭐 사람에 따라 남자 다르고 여자 다르지만 뭐 한 2 정도 넣어. 중앙값으로 중앙값. 그러면 결과에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결과를 보이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 근데 단지 그걸 논문에 전부 쓰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미싱을 처리했다. 중앙값으로 넣는 인터폴레이션이라는 방법이 있고 엑스트라폴레이션이 있어요.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성 50대 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은 49세였다라는 데이터를 큰 매시브 데이터가 있잖아. 그걸 인용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중앙값에 해당되는 값으로 그게 환자군이건 태조군이건 뭐 치료군이건 비치료군이건 난 49로 입력을 한다. 근데 뭐 30대 여성인 경우에는 좀 빠르니까 뭐 늦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자기의 원칙과 근거를 대해서 이렇게 하여튼 리플레이스 시켜버리는 거예요. 미싱을 어떤 숫자로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쓰는 방법이 리스트와이즈 딜리션 테크닉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너무 양심의 가책이 되든지 아니면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는 멀티플 리그레션을 돌리긴 돌려야 되는데 그 다중회귀 모델을 돌릴 때 고변수에 관해서만 미싱이 있는 거는 잠깐 빼주고 돌리는 거예요. 그 모델을 수십 번 돌려줘야 돼요. 그 미싱이 많은 변수가 있는 거는 잠깐 빼주고 리플레이스 할 수가 없으면은 그래서 그걸 빼고 돌려놓고 그 놈들 있는 그 근처의 값들은 다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100개가 있는데 20개 남는 거를 최소한 어떤 모델 돌릴 때 고변수를 빼주면은 한 4, 50개는 남잖아. 돌릴 때마다 이 숫자가 달라져요. 그런 방법을 내가 썼다. 이제 리스트 와이즈 딜리션 테크닉이라는 방법을 썼다. 이렇게 해줘도 되고
4번이, 저는 4번을 즐겨 쓰는데, 귀무의 방향으로, 투어드 노을의 방향으로 코딩을 인위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담배 피는 사람, 폐암 환자면은 담배를 안 핀다고 코딩을 해주고, 그죠? 정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미싱이 만약에 담배에서 나왔으면 담배를 핀다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귀무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주고, 결과를 돌렸는데 유효하게 나왔으면 뭐 실제 값은 그보다 훨씬 크겠죠, 그죠? 그런 식의 테크닉을 쓰기도 하고, toward null이라고 그래요. replacement with missing, toward null이라는 개념으로 하기도 해요. 이런 뭐 대개 이 정도 방법으로 쓰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missing이 없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또 하나 고민이, 여러분들이 뭐 또 얘기가 한이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요? 어떻게?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 변수가 10개 있으면은 A, B, C로 할까? A, C, D로 할까? A, D, F로 할까? 그 다음에 A, D의 제곱으로 할까? 루트 씌울까? 뭐 이런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귀찮은 일들, 그죠? 그래서 이 모델, 모델링이라고 하는 멀티베리엇 모델링의 테크닉은 뭐 말로 한마디로 할 수가 없고, 이건 하나의 예술이다, 뭐 제가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몇 가지 원칙은 있다 하는 거죠. 그 중에 원칙 중에 하나는, 이건 뭐냐. 보정 전략인데, 뭐, 어디 그 써 있는 게 있는데, 대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들 중에서 이제 단변수 분석을 하잖아요. 단변수 분석을 해서 유의한 변수가 나오면은 그거는 반드시, 멀티플 모델에서는 집어넣으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 모델에 넣어서 효과를 상쇄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단변수에서 유의했던 BMI 변수는 무조건 그 스케일 그대로 멀티에다 넣어줘야 돼요. 또 하나, 의학적인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에서 어떤 변수가 potential confound 얘기 잠깐 했었죠? 승화, 교란 변수라고 생각되는 게 있거나, 혹은 인터내셔널리 아주 그 유명한 알려진 교란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 변수의 영향은 반드시 통제되지 않으면은 국제학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변수는, 비록 내 데이터에서 유의하지 않다 하더라도, 단변수에서 non-significant로 나온다 하더라도 집어넣으세요. 그게 안전합니다. 내 단변수 분석에서 스모킹이라는 변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 근데 스모킹은 알려지기를 뭐 MI에서는 아주 중요한 컨파운드야. 그럴 때는 내 데이터에서는 non-significant하지만 넣으시라 이거죠. 넣어서 별로 단변수에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경험상. 그래서 뭐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변수들을 이렇게 모델을 빌딩해 나가고, 뭐 이제 스케일을 제곱으로 할 거냐, 루트로 할 거냐, 뭐 이거는 단변수 분석에서 판결 나는 거예요. 루트 1으로 씌우는 게 더 잘 피팅 되더라. 우리 GFR 예제에서 봤잖아요. 그럴 때는 그 스케일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 주는 게 안전해요. 근데 항상 문제는 뭐가 있어? 컬리니어리티, 그죠? 지난번 잠깐 소개했던 가중 공선성의 문제가 있잖아, 그죠? 어디 나오죠, 여기 뭐 어디 갔나? 콜리니어리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피해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얘기했죠. 뭐 하이트와 웨이트는 동시에 모델에 넣지 마라. 특히나 뭐 BMI와 웨이트 이 변수를 동시에 집어넣으면은 두 놈은 콜리니어리티가 벌어져요. 그러면은 뭐 결과가 이상한 값으로 나가니까 그런 변수들은 절대로 그 안에 넣지 마라. 동시에 넣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뭐 그런 등등의 얘기가 수없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멀티플 리그레션은 똑같아요. 멀티플 리그레션은 이게 로진 모델이죠. 이게 로진 모델인데, 독립 변수가 뭐 시그마 여러 개 있는 거죠. 쭉 늘어놓는 거죠. 엑스펜 변수에다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설 검정 똑같고 우도비 검정 똑같고 이거 쭉쭉 넘어갈게요. 마지막에 이것도 참 예술인데,
연속 변수를 넣을래요? 카테고리를 넣을래요? 이것도 고민거리입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강의할 때 맨아키 초경 연령 이렇게 해요. 초경 연령. 그러면 초경 연령을 기억해요? 정확히 몇 세라고 기억합니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 혈압도 그 재는 경우에 따라서 10mm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걸 굳이 연속 변수로 넣어서 이렇게 넣을 이유가 있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카테고리로 넣어라 이게. 초경 연령도 한 2세 간격은 크게 오차의 범위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15, 16, 17. 초경이 요새는 8살, 9살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2세 간격 정도로 잘라서 넣는 게 보다 바이올로지컬하게 해석하는 데 무리가 없고 통계적으로도 아주 스테이블한 값이 돼요. 혈압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쭉쭉 하는 거죠. 카테고리가 훨씬 함축성 있는 표현 방법들이에요. 근데 카테고리를 넣으면은 통계 분석하는데 어려울까 봐 그러는데 카테고리 넣으면은 뭘 잊지 말아야 돼? 더미, 인디케이터 배류로 반드시 만들어서 컴퓨터가 지시만 해주면 얘는 자동적으로 알아서 계산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만 아시면은 연속 변수를 할래, 비연속 변수를 할래에 관한 그 의문점이 이럴 때 조금씩 여러분 논문이 점점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측정의 에라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과연 1mm 측정이 뭐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들. 양적인 해석도 그런 얘기인데 이건 나중에 시간 되면 책 보세요. 이게 이제 넌리니어 마지막 제 논문의 마지막은 이건데 LDUB 그러니까 로그 트랜스포메이션 해준 값으로 해서 이렇게 했더니 좋아지더라 뭐 이런 얘기. 사실은 5.21이에요. 제 논문은 5.21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5.21엔 카이스케 트렌드 했더니 5.21이 나오는 바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여기 로그 트랜스포메이션 했던 카이스케 밸류 라이크 레이시오 테스트 어세스 로그 리니어 인크리즈 그죠? 리니어 인크리즈가 아니라 로그 리니어 인크리즈에 따라서 리스크가 직선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관찰했고 그놈이 카이스케어는 5.21로 아주 p-밸류가 0.02 하이리 시그니피컨트 하더라. 이거를 디베이트를 못하죠. 그래서 이게 억셉트 된 거거든요. 5.21이 제 인생을 바꾼 숫자인데 하여간 이것 때문에 자신이 생겼고 뭐 그다음에 오늘까지 온 건데 그런 겁니다. 복합 영향을 볼 때도 있는데 뭐 조인트 이펙트인데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둘 다 하는 경우의 리스크는 어떻게 되지? 당연히 관심이 있죠.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조인트 이펙트가 얼마가 되냐? 이게 시너지스틱하냐, 안타고니스틱하냐, 뭐 이런 것도 다 계산할 수 있고. 아주 그래서 할 게 굉장히 많아요. 복합 영향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음주, 비음주, 뭐 흡연량에 따라 이렇게 흡연에 따라서 리스크가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이런 것도 분석해 들어가면은 재미있어요. 물론 방법론은 있고. 콜리니어리티 나오죠? 콜리니어리티 주의해라 이런 얘기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해서 다시 안 하겠는데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그죠? 폐경 연령을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놓고 폐경이 안 된 사람, 프리메노포잘 워머는 어떻게 코딩할 거냐. 프리메노포잘은 뭐예요? 코딩은 0이죠. 네. 해당 없으면 아니죠. 그죠? 해당 없음이죠. 이건. 언노는 아니잖아. 아직 프리멘스트럴 피리어드니까. 근데 그걸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폐경 시작 연령은 45, 46, 40 이렇게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그걸 직선으로 보죠. 컴퓨터는. 네. 이거를 층으로 나눠주든지 어떤 형태의 지시를 해주지 않으면은 0에서 45로 뛰어 그냥 리스크가. 46, 49, 49, 49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넌센스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동시에 폐경 여부라는 변수를 하나 줘서 0, 1 코딩해주고 동시에 매노라는 변수를 만들어줘서 0이면 0이어야 돼요. 그죠? 네. 그리고 1인 경우에는 35, 46, 47 이렇게 나이가 이어지게 되는 이런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줘야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멀티 모델에서의
말 같지 않은 실수, 근데 자주 하게 되는 실수,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좀 했던 거고, 이제 다음으로는 짝지은 자료는 안 할게요. 근데 짝지은 자료는 짝을 짓는 거는 지난번 페어드 t-테스트 했었잖아. 그 t-테스트 모든 통계 분석은 짝지은 자료와 짝짓지 않은 자료로 나뉜다 이렇게 했죠. 지금 모든 배운 거는 unmatched analysis예요. 짝짓지 않은 자료들 분석인데 짝지은 자료 분석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하는 걸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죠. t-테스트는 페어드 t가 있고 아노바는 뭐 repeated 아노바 그런 방법이 있고 뭐 리그레션 때도 짝지은 자료들은 다시 또 마이너스 빼가지고 독립성이 유지돼야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인데 로지스틱 때도 마찬가지예요. 로지스틱에서는 특히 짝짓기를 많이 하는데 전혀 달라요. 대신 뭐만 알아두시라는 한마디만 원칙은 똑같은데 한마디만 해드리면은 요 뒤로 가면은 원 투 원 매치, 원 투 투 매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제가 논문 쓰느라고 재밌게 장난을 좀 친 거고 요 말만 알아두세요. 조건부 이렇게 잘 안 보이나? 조건부 로짓 회귀 분석이에요. 그 짝지은 자료인 경우에는 짝지은 자료는 뭐죠? 환자군과 대조군을 뽑을 때 이렇게 짝을 지어서 뽑는 경우거든. 페어로 뽑는 경우거든. 그럴 때는 지금까지 썼던 로지스틱을 쓰면 안 되고 조건부 로지스틱이라는 게 있어요. 컨디셔널 리니어 로지스틱. 이 방법을 써야지만 돼요. 이 방법을 쓰는 게 조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건 전문가들하고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컨디셔널 로지스틱 짝지은 자료면은 반드시 그 길을 찾아가라.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된 공식이 조금 달라요. 조건부 회지 이것만 좀 기억해 두세요. 이게 컨디셔널 로지스틱을 돌린 프로그램인데 이런 거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마지막 로짓 중에서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걸 얘기했는데 다항 로짓이라는 게 있어요. 폴리코토머스 혹은 폴리토머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죠? 지금 실제로 제가 했던 논문이 이런 거예요. 유방암 환자인데 환자가 유방암, 병상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이항적인 사건이니까. 근데 유방암은 그 섭 카테고리가 존재하잖아요. 섭 타입들이 모든 질병에서 ER 포지티브인 유방암이 있고 ER 네거티브인 유방암이 있고 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웃컴이 세 개예요. 세 개. 아노바 때 세수로 분류되는 것처럼 뭐 PR 포지티브, PR 네거티브. 뭐 요새 뭐 많은 리셉터 포지티브, 네거티브. 뭐 이런 무수히 많은 그런 예제들이 있거든. 세수로 분류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세수로 분류될 때는 아노바 때 t-테스트 3번 할 수 없듯이 똑같습니다. 여기. 리그레션을 3번, 로짓을 3번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쓰는 방법론이 없었었는데 개발이 다 됐죠. 이거 실제로 제가 썼던 논문이고 폴리커토머스를 한 건데 대장암도 그러거든. 왜 프록시마 콜론 캔서, 디스탈 콜론 캔서, 노멀 그룹, 노멀 컨트롤 그룹. 그럼 그룹이 3개잖아. 그 3군 간의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검증해야 되거나 그렇게 하는 논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항 로짓 회귀 분석, 폴리커토머스 로지스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옛날엔 패키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손으로 풀어야 되고 뭐 이거 하느라고 이제 2달 막 단기 연습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쓸 수 있다. 이건 잘 쓰시면 여러분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이퍼를 쓸 수도 있죠. 그죠? 질병이 달라. 프록시마 콜론 캔서하고 디스탈 콜론 캔서는 네이처가 다른 놈이야. 왜? 이런 증거를 들이대는 거죠. 그런 데도 쓸 수 있고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기. 이게 3이 아니라 4개도 가는 거고 뭐 다 가능해요. 그럴 때 좀 논문 쓰시려면은 이런 기법을 좀 이용하시라 이런. 자, 로짓을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